네, 안녕하세요 매블리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다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책 얘기 먼저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새 책을 또 내셨어요. 네.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주식과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되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네. 이 책 내용에도 있지만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멀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여간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고 적어도 5년, 길게 보면 한 7, 8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사게 되면 나머지 기간 하락하는 동안에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가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문제는 이제 주거 비용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거 비용을 좀 아끼면서 이제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한 2008년 뭐 이때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서서히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2014, 15년이 이제 이게 오르는가 이런 싶을 정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게 이제 말씀하신 2016년, 17년 이렇게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했었죠. 네. 네. 자, 과거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시절에 MB 정부 때였는데요. 그때도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8년에는 뭐 6.11 대책이라고 1년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뭐 취득 등록세를 50% 감면, 8.21 대책에는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계속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하지만 집값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오르지가 않고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네네.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많이 풀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등록 임대 부활 이런 정책을 정부가 내걸었거든요. 역시나 효과는 제한적이겠네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는 외부 충격이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약간은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겁을 좀 생각보다 많이 먹은 상태로 그렇군요.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약간은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막 풀어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중구난방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제가 규제 풀어주는 거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규제 풀어주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다라는 어떤 느낌. 차이가 있습니까? 규제를 풀어줬을 때 부작용은 이제 반등, 상승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 선례로부터 공부를 좀 한 모양이네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어떤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나 이런 걸 해제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보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웬만한 데들은 풀어줄 수도 있겠다. 정부 입장에서 서울도 풀 수 있었다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하락하는 정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규제 때 세종이나 이런 데들 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한번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지금 이번 풀어줄 때도 보면은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는 규제들은 또 빼버렸어요. 취득세 중과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권에 가구수 포함되는 부분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규제들은 여전히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까지 대대적으로 풀게 된다면 우리가 2009년에 목격했던 일시적인 반등, 데드캣 바운스 같은 그런 것도 올 수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규제 지역 풀면서 한꺼번에 그거를 싸잡아가지고 풀어주면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풀어주는 정도를 조절하면 그런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하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정부가 지금 느끼는 거는 굉장히 경착륙이 우려되는 네. 나라고 이제 지금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연착륙으로 지금 돌리자. 조절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럴 때 경착륙이 너무 우려되니까 뭔가를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규제 지역 해제하면서 취득세 중과 해제하고 분양권에 가구수 포함된다든지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제 다 해주고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확 풀어주면 서울의 뭐 핵심 지역들은 이게 다시 이제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잡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풀어줄 거 웬만한 거 다 풀어주고 잡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반응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풀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부작용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2009년에 이제 반등했던 정도보다 약하게 살짝 움직이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오늘 규제 내용을 보시고 이 정도로는 약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상 기조가 워낙 강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지금 이 하락 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 또 추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사실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났다면 큰 문제로 이렇게 번지기가 어려운 그냥 강원도 내에 그 레고랜드라는 특수한 분야의 사업만 위태로운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강원지사 김기태 지사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정부의 문제니까 이거를 전 정부의 문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는 책임 없이 이렇게 이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빠른 거로 지금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하나 딱 터지니까 지금 전체적인 문제로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게 2천억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지금 200조로 지금 막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번지는 어려움이 생겼고 거기에다 지금 뭐 최근에 흥국생명 지금 연구체. 그런 상황들이 번지면서 지금 전체적인 문제로 막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뭐 오르겠어?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지금 보면은 부동산 카페나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은 불과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분위기와 분위기랑 비교해 보면 진짜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책을 뭔가 규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러들어서 사겠다. 아니면 막 올라가겠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은 글들이 도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규제 지역을 해제했는데 상승할까 뭐 이런 분위기의 글들은 아예 없어요. 대중심리가 이렇게 중요한 게 느껴지는 게 이미 이제 하락 분위기가 갖춰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지금 규제 지역 해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반응이 다르다. 시각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중 심리가 이미 이제 하락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살 의지가 없잖아요. 살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뭐 세금 혜택 주고 이렇게 해봤자 이 사람은 살 마음이 없는데 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제가 카페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본 글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작은 단지 아파트였는데 이분이 금매를 어떻게 내놨냐면 25평에 있고 33평에 있어요. 네, 그러면 33평 가격을 25평 가격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내놓더라고요. 이 글에는 댓글이 좀 달리고 하던데 요것도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25평 가격이 이제 호가가 내려가. 쭉 내려가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적인 개념으로 제가 분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적인 개념으로 보면 25평보다 오히려 33평 가격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사면은 이제 나는 시세 차익을 이만큼 얻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인해서 추세가 변하는 거죠. 25평 가격이 떨어진 가격으로 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25평 하락하고, 그럼 추가로 또 얘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분석을 해야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락 분위기를 계속 이런 걸로 인해서 연결시켜서 더 하락 거래가 일어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수음의 분위기까지 가는 그런 그렇죠.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네.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풀어서 일시적으로 약간 반등하는 2009년에 우리가 봤던 현상이 재현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약간 매도의 절호의 찬스로 잡아야겠네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만약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매도를 어떻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려고 내놓으면은 아무도 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보러 안 오죠 예.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내놔봤자 반응이 없으니까 깝깝한 거죠. 그럼 이럴 때 매도할 수 있는 기법이 뭐냐면 반등이 나타날 때 그때 바로 매도를 해야 그게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욕심을 좀 부리면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상승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거다라고 바뀌었다. 예, 착각하면 이때 이제 그 매도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하락이 있는 거를 그걸로 이제 고생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혹시라도 이제 정부 규제가 더 심하게 이제 강하게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 데드캣 바운스 이게 반등이 이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때 바로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인생하시는 규제 완화 향후 시나리오도 한번 좀 정리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가장 관심 있고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걸로 보는 거는 뭐냐면 바로 건설사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건설사들의 부도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건설사들의 부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주택 경기가 하락하는 거는 사실 주택 경기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이게 건설사의 부도로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국토부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규제 지역을 해제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주는 거고, 근데 이럴 때 효과가 없으면 문제는 이제 미분양이 지금 이제 서서히 서울 수도권의 건설사의 위기로 느껴질 만큼 미분양이 쌓이게 되거든요. 벌써 지금 대구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고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양에 집중된 규제 완화 이런 게 이제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첫 번째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제 완화로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해제가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내년 안으로는 거의 다 나오게 될까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같이 금리 인상 기조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뭐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뭐 이렇게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다 대부분 지금 내년까지 그런 기조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이게 6%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효과가 없게 되고 계속 거래량은 뭐 바닥 수준을 기고 있게 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면 그럼 바로 이제 정부는 조금 더 강한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